안녕하십니까? 출사표의 성장인문학 토요편지입니다. 성장인문학 토요편지는 매주 토요일 CEO들과 소통하는 인문학 아티스트 둔재 박영희님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매주 계속된 은근과 끈기의 토요편지는 이제 제 953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편지를 소개합니다. CEO 토요편지 제584호. 사춘기 즈음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피어나는 여드름을 짜내며 이루지 못한 사랑을 아파했다. 신이 허락한 모든 사랑과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다간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광팬이었다. 이제껏 괴테만큼 높은 경지에 다다른 인간이 있었던가. 니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 이 한마디로 괴테를 흠모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설명이 되고도 남았다. 괴테는 세계 역사상 가장 멋진 인생의 롤 모델이었고 소위 금수저의 금수저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난상 지목 불가앙 모도를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젊은 시절 한때 괴테를 격하게 존경하며 닮고 싶었지만 그는 너무 높은 나무에 있었다. 언감생심 그 당시 괴테의 시선으로 나답게 살면 될 터인데 춘몽불가한 과욕이었다. 노인의 연애 감정에는 정욕이 없다고는 하지만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19세의 울리케에게 사랑을 고백할 정도의 열정적인 괴테의 삶은 흥행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영화였다. 운명에 맞서는 끈기와 열정으로 거인의 생을 살다간 그는 현재에 열중하라. 오직 현재 속에서만 인간은 영원을 알 수 있다고 까르페 디엠을 추구하며 그대의 마음속에 식지 않는 열과 성의를 가져라. 당신은 드디어 일생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빛나는 명언을 남겼다. 여드름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괴테가 지은 책을 3번 정도 읽었다고 하면 즉시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들고만 다녀도 유대감을 느꼈다. 괴테의 제자였던 에커만은 괴테와 대화라는 책에서 인간은 아주 우연하게 행한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잠재해 있는 더욱 높은 것을 배우게 되는 법이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인문학의 가치는 자신의 가장 높은 것을 탐색하며 충실하게 즐기는 것이다. 괴테처럼. CEO 토요편지 제742호. 세상이 한 그물로 촘촘하게 얽혀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요즘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구촌을 크게 뒤흔들고 있다. 너무 다르게, 놀랍게.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서 불안하고 고민스럽다. 진지하게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3월 4일 아침 조간신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요즘 우울하고 심란한 마음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실로 오랜만이었다. 6년 임기를 끝낸 조희대 대법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퇴임식을 사양하면서 13명의 대법관들이 둘러앉아 티타임으로 대신했다. 조 대법관은 퇴임식이 열릴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퇴임사가 있었다. 그 퇴임사에서 눈을 퍼서 우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재판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티가 나지 않더라도 사건 하나하나에 몰입하고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일에 정성을 쏟았다는 취지였다. 극히 일부이긴 해도 법관의 자긍심을 버리고 언론 프레이를 하면서
개인적 탐욕을 채우려는 얼치기 정치 지망생들 때문에 대부분 훌륭한 법관들의 명예가 훼손되기도 하지만 조 대법관의 마무리 소회는 진퇴의 묵직한 울림으로 멋지지 않을 수 없다. 성인을 설명하기 위한 노자의 인용 문구는 빛은 이수되 반짝이지 않는다. 즉 광이 불요다. 성인 조희대 법관은 닮고 싶다. 이미 역할을 다한 정치판의 올드보이들에게 고민 없이 강력 추천한다. 그리고 꼰대 소리를 들으며 노욕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인간의 허물이 없는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한다. 조 대법관의 퇴임식에서 눈을 퍼서 우물을 채운다는 그 말은 어떤 상황이든 맡겨진 일에 집중하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 직과 업을 지킬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여기에 이르러야 진퇴가 홀가분한 법이다.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코로나 사태는 일시적 소강 상태를 가지더라도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무기력하고 소모적일 뿐이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할 일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공포와 불안함은 수그러들 것이다. 보이지 않는 초조함으로 새로운 비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 앞에 나타날 행운의 신은 멈추지 않는 여유의 경계에 있다. 총성 없는 전쟁보다 더 위험한 전염병 시대를 위태롭게 건너가고 있지만 쉬지 않고 눈을 퍼서 우물을 채우려 했던 대법관처럼 우리의 삶을 잠시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코로나가 바꿀 세상의 우물을 채울 때까지. CEO 토요편지 제743호. 미국에서 한국 방송을 보면 우리의 정통 사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막이 나온다고 한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I'm sorry.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Thank you. 전하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소서. Question mark.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갈 때 하회마을의 서태석 선생님께 붓글씨를 요청하는 서간문에 아래의 구절로 첫 인사를 드렸다. 기체후 일양만강 하옵신지요. 그 옛날 편지의 문안, 왜 그런 것들이 그리워지는지 후하게 귀감이 되시며 평생 서예로 기체를 보존하시는 분에게 옛사람들이 쓰는 문안으로 흉내를 낸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병의 시대에 살고 있는 힘겨운 세상의 일상이 잠시 웃을 일도 유쾌한 일도 없고 오로지 우울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체후 일양만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옛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 수가 있다. 물질관에서 서양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이미 일상용어로 기체후라는 문구를 썼던 것이다. 그러니까 기체후 일양만강이란 대략적으로 몸 여기저기 두루 다 안녕하시냐는 말인데 글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기체는 말 그대로 기운, 즉 정신과 몸을 말한다. 여기서 벌써 서양과 다른 것이다. 서양은 그냥 몸은 어떠냐고 묻겠지만 우리는 정신을 앞세웠던 것이다. 기체후는 기력과 체후로서 기력은 정신과 육체의 힘이며 체후는 건강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체후의 후는 물을 후인데 여기서는 조짐, 상태 등을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인 기체의 조짐이나 상태가 일양 또는 일양, 언제나 한결같이 줄곧
원래 그 모양 그대로 꾸준히 만갈래로 다 안녕하시냐는 말이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물으면 10갈래도 100갈래도 아닌 만갈래로 다 안녕하시냐고 묻겠나.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력과 신체가 줄곧 내내 전체적으로 아주 편안하십니까? 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이다. 요즘 진정성이라는 말이 진정성 없게 사용되고 있지만 기체 후 일양만강의 첫 인사는 진정성 있는 안부다. 우리는 원래부터 기에 살고 기에 죽는 민족이다. 기는 동이나 흥이라 해도 무방하다. 기가 없으면 살아있다고 볼 수도 없다. 기를 다하면 죽음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의 그런 기가 억눌렸거나 사라졌다. 그래서 소망한다.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신압으로 기체 후 일양만강하기를.